아무리 쉬어도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면 당신의 뇌가 쾌락에 망가졌다는 증거. 주말 내내 누워서 쉬었는데 왜 월요일 아침이 더 피곤할까? 맛있는 걸 먹고 유튜브를 봐도 왜 돌아서면 공허할까? 혹시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싸구려 쾌락에 중독되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쾌락과 고통을 재는 낡은 시소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숏폼 영상, 달콤한 디저트로 뇌에 끊임없이 쾌락을 쏟아부을 때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편의 우울, 불안, 짜증이라는 고통의 무게 추 그렘린을 잔뜩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피곤하고 불안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뇌 속의 시소가 고통 쪽으로 완전히 처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화에서는 거대 IT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해킹하고 노화를 가속하는지 고발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뇌의 저울을 리셋하는 도파민 단식과 기꺼이 고통을 마주하여 진짜 행복을 얻어내는 고통의 연금술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의 노예입니까? 쾌락의 러닝머신, 도파민의 홍수, 멈추지 않는 손가락, 그리고 공허함. 자,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침이네. 누가 보냈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셨나요? 창밖의 날씨를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의 차가운 액정을 터치하셨나요? 밤 12시 불 꺼진 방. 이제 자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훑어내립니다. 화려한 인스타그램의 사진들, 자극적인 유튜브 썸네일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가십거리들. 우리는 마치 슬롯머신에 레버를 당기듯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새로 고침합니다. 이번엔 재밌는 게 나올까? 이번엔 누가 좋아요를 눌렀을까? 그 찰나의 기대감. 뇌 속에서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짜릿한 전율. 하지만 그 불꽃이 사그라들고 나면 남는 건 무엇입니까? 시뻘개진 눈, 뻐근한 뒷목, 그리고 알 수 없는 찝찝함과 공허함뿐입니다. 분명히 즐거움을 찾아 헤맸는데 왜 끝맛은 항상 이렇게 쓰고 허무할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극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달콤한 설탕, 자극적인 영상, 쇼핑, 게임, 그리고 인정 욕구. 이 모든 것이 우리 뇌 속에 한 가지 물질을 미친 듯이 쥐어짜고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행 15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좀비처럼 만들고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쾌락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도파민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쥐는 왜 굶어 죽을 때까지 버튼을 눌렀나? 도파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1954년에 한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올즈와 밀러라는 과학자는 쥐의 뇌에 전극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쥐가 발판을 누르면 뇌의 특정 부위에 짜릿한 전기 자극이 가해지도록 만들었죠. 그 부위가 바로 측좌핵 누클리어스 억함분, 일명 쾌락 중추였습니다. Look at that, he can't stop. Pleasure centers lit up like a beacon.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쥐는 발판을 한번 누르더니 눈이 뒤집힌 채 미친 듯이 발판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짝짓기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발판을 누를 때마다 발바닥에 전기 충격이 가해져 고통스러운데도 쥐는 비명을 지르며 계속해서 쾌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국 그 쥐는 탈진해서 굶어 죽을 때까지 시간당 무려 7,000번이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쥐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으신가요? 밥 먹을 시간도 잊은 채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우리들.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달콤한 케이크. 다음 화, 또 다음 화를 외치며 밤새 넷플릭스를 보는 모습. 우리는 그 실험실의 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전기 스위치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죠.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 아닌가요? 좋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도파민은 행복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쾌락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욕망입니다. 도파민은 좋다, 행복해라고 느끼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저걸 가지면 좋을 거야. 빨리 가서 집어. 더 해. 더. 라고 외치게 만드는 결핍과 추구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우리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도파민은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속삭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더 큰 거, 더 센 거, 더 새로운 걸 가져와.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지만 도파민은 우리를 행복의 파랑새가 있는 곳이 아니라 끝도 없는 쾌락의 러닝머신 위로 데려다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도 제자리인 그 러닝머신 위로 말입니다. 맛있는 커피가 맹물이 되는 마법. 자, 이제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 아주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를 처음 한 모금 마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혀끝에 닿는 설탕의 단맛, 코를 감싸는 커피향, 목을 타고 넘어가는 부드러운 우유. 그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와, 이거야. 너무 맛있어. 그런데 매일 아침 이 커피를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커피를 마셔도 예전처럼 짜릿하지 않습니다. 그저 맹물 같습니다. 오히려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이라는 강력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너무 큰 자극을 싫어합니다. 도파민이 100만큼 쏟아지면 뇌는 깜짝 놀라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그릇의 개수를 줄여버립니다. 도파민이 너무 시끄러워. 귀를 좀 막아야겠어. 수용체가 줄어들면 예전과 똑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뇌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성 탈러런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뇌는 더 강력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시럽을 2번 추가하고 샷을 추가하고 더 자극적인 디저트를 곁들여야 겨우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저항성이 생긴 뇌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색깔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하늘을 봐도 감동이 없고 맛있는 밥을 먹어도 그저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직 강렬하고 즉각적인 쾌락, 술, 도박, 게임, 야동에만 반응하는 좀비 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갈증과 불만족은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뇌세포는 빠르게 산화되어 죽어갑니다. 우리가 늙는 이유는 세월 때문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쾌락을 줬다가 정작 뇌가 쉴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너무 많은 재미에 지쳐서 번아웃이 온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쾌락과 고통의 시소. 내 머릿속의 낡은 시소. 자, 여러분의 뇌 한가운데에 아주 오래된 놀이터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놀이터 한가운데에는 길고 무거운 철제 시소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소의 한쪽 끝에는 쾌락 플레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반대쪽 끝에는 고통 페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뇌에서 쾌락을 느끼는 부위와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다른 방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방에서 이 하나의 시소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쌍둥이입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평온한 상태일 때 이 시소는 완벽한 수평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고 칩시다.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 알림이 울렸다고 해보죠. 그 순간 쾌락 쪽 시소 위에 반짝이는 금화가 툭 떨어집니다. 시소는 쾌락 쪽으로 쿵 하고 기울어집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우리는 기분 좋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은 절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균형이 깨진 상태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비상사태다. 시소가 너무 기울어졌어. 수평을 맞춰야 해.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시소의 반대편, 즉 고통 쪽에 아주 기괴한 불청객들이 나타납니다. 고통의 그렘린들이 몰려온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불청객들을 고통의 그렘린이라고 부릅니다.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 시소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 뇌의 자가 조절 시스템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무게추들입니다. 초콜릿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순간 그렘린 한 마리가 고통 쪽 시소에 폴짝 올라탑니다. 쿵! 유튜브 쇼츠를 1시간 동안 보며 낄낄거릴 때 그렘린 3마리가 고통 쪽에 올라탑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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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렘린들의 무게 덕분에 시소는 서서히 수평을 되찾는 듯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초콜릿을 다 먹었습니다. 유튜브 앱을 종료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껐습니다. 자, 쾌락 쪽에 올려져 있던 반짝이는 금화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고통 쪽에 올라타 있던 이 징그러운 그렘린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녀석들이 순순히 시소에서 내려올까요?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시소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쾌락이 사라진 순간 고통 쪽에만 무거운 그렘린들이 잔뜩 올라타 있는 셈입니다. 시소는 이제 수평을 지나쳐 고통 쪽으로 무섭게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겪는 도파민 결핍 상태, 도파민 데피시트 스테이트의 정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자 숙취이며 금단 증상입니다. 새벽 2시, 3시간 동안 보던 넷플릭스를 끄고 어둠 속에 누웠을 때 밀려오는 그 소름 끼치는 공허함. 주말 내내 게임을 하고 났을 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짜증. 달콤한 탕후루를 먹고 난 직후에 오히려 기분이 축 처지는 우울감.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쾌락을 즐긴 대가로 지금 여러분의 뇌 속 시소가 고통 쪽으로 처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쾌락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의 이름이 바로 고통입니다. 고장난 저울, 색채를 잃어버린 세계. 그렘린들이 시소에서 내려가고 다시 수평을 맞출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고통을 견디며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아주 잠깐의 지루함과 우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소가 고통 쪽으로 기울어져 불안하고 짜증이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더 강력한 쾌락을 찾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켜고 다시 단 것을 입에 넣고 다시 자극적인 뉴스를 클릭합니다. 고통 쪽으로 기울었다고? 좋아, 쾌락 쪽에 더 무거운 금화를 던져주지. 이것은 뇌와의 끔찍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쏟아부을수록 뇌는 더 크고 무거운 그렘린 군대를 고통 쪽에 파병합니다. 이 전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렘린들은 아예 시소의 고통 쪽에 텐트를 치고 캠프를 차려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뇌의 시소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우리의 기본값 베이스라인 자체가 영구적으로 고통 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본값이 고통으로 변한 사람의 삶은 비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길가에 핀 꽃만 봐도 친구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소소한 일상 자극 금화 한 2%는 시소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렘린들이 너무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음악도 소음으로 들리고 맛있는 음식도 모래알 같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숏폼 영상을 보거나 폭식을 하거나 밤새워 술을 마셔야만 그나마 시소가 고통에서 벗어나 겨우 영의 수평 상태, 즉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즐거워지기 위해 쾌락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을 겨우 잊기 위해 강박적으로 자극에 매달리는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상태는 뇌세포를 파괴하고 신체를 늙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을 태우고 염증 수치가 치솟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쫓기듯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항상 피곤하고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수천 마리의 그렘린에게 점령당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파민 단식과 고통의 연금술. 시소를 멈추는 시간, 도파민 단식. 자, 여러분의 뇌가 수천 마리의 고통의 그렘린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쇼폼 영상, 끝없는 쇼핑. 이 강력한 자극들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가진 시소를 어떻게 원래대로 고쳐 놓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뇌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처방전. 그것은 바로 도파민 단식, 도파민 패스팅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금요일 저녁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립니다. 달콤한 간식도 모두 치워버립니다. TV 전원 코드도 뽑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금화 쾌락들을 시소 위에서 전부 치워버리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까맣게 꺼진 직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찾아오는 것은 끔찍한 금단 증상입니다. 방 안에는 정막이 흐르고 시간은 늪에 빠진 것처럼 느리게 흘러갑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나도 모르게 허공에서 스마트폰을 찾는 신용을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누가 급한 카톡을 보냈으면 어쩌지? 지금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새로 올라왔을 텐데. 아, 미치겠다. 입에 단 것 하나만 넣으면 살 것 같은데. 이 견딜 수 없는 지루함과 불안감, 짜증과 우울함.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뇌 속 시소, 그 고통 쪽에 잔뜩 올라타 있던 그렘린들의 비명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쾌락이라는 그 말을 던져주지 않자 그렘린들은 굶주림에 분노하며 펄펄 뜁니다. 시소를 고통 쪽으로 더 강하게 짓누릅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켜. 당장 설탕을 줘. 안 그러면 널 미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 끔찍한 지루함과 불안함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해독 디톡스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고통을 꾹 참고 단 하루라도 자극을 차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굶주린 그렘린들은 결국 지쳐서 하나둘씩 시소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군. 철수하자. 그렘린들이 친 텐트가 철거되고 무겁게 짓눌려 있던 시소가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수평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망가졌던 기본값이 드디어 0으로 리셋되는 순간입니다. 고통의 연금술, 시소의 반대편을 누르라. 도파민 단식으로 시소의 수평을 맞췄다면 이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시소를 통제하는 비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애나 램키 교수는 이것을 고통을 향해 나아가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고통의 연금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시소의 원리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쾌락 쪽을 꾹 누르면 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고통의 그렘린을 파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아주 일부러 고통 쪽 시소를 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는 대신 화장실로 직행해 차가운 얼음물로 샤워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언덕을 전력 질주해 올라갑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며 근육이 찢어질 듯한 뻐근함을 견뎌냅니다. 따뜻한 밥을 먹는 대신 16시간 동안 꼬르륵거리는 배고픔을 꾹 참아냅니다. 이것은 뇌에게 엄청난 고통 페인입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고통 쪽 시소에 무거운 쇳덩이를 쿵 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시소는 고통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이 순간 뇌는 패닉에 빠집니다. 비상사태다. 시소가 고통적으로 너무 쏠렸어. 수평을 맞춰야 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고통적으로 기울어진 시소를 들어 올리기 위해 반대편인 쾌락 쪽에 아주 특별한 구조대가 파견됩니다. 엔도르핀, 세로토닌, 엔도카나비노이드, 그리고 부드럽고 지속적인 도파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쾌락의 그렘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 느끼는 러너스 하이. 찬물 샤워를 끝내고 욕실을 나설 때 온몸을 감싸는 짜릿한 활력. 오랜 공복 끝에 찾아오는 맑은 정신과 알 수 없는 평온함. 이것이 바로 내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마약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설탕이 주는 싸구려 도파민은 5분 만에 사라지고 더 큰 갈증을 남기지만 여러분이 땀과 인내로 만들어낸 이 천연의 도파민은 다릅니다. 이 쾌락의 그렘린들은 시소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텐트를 치고 머무릅니다.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여러분의 기분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 고통은 절대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대가로 뇌는 여러분에게 진짜 가치 있고 오래가는 행복이라는 황금을 하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쾌락으로 바꾸는 내 몸속의 완벽한 연금술입니다. 색채를 되찾은 세계, 진짜 행복은 결핍에 있다. 도파민 단식을 거쳐 뇌의 기본값을 0으로 리셋하고 건강한 고통으로 시소의 균형을 맞춘 사람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의 뇌는 더 이상 거대한 자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강렬한 자극에 마비되어 회색빛으로 보였던 세상이 마치 렌즈에 낀 먼지를 닦아낸 것처럼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깔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16시간의 공복 끝에 씹어 먹는 흰 쌀밥 한 숟가락의 단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어떤 최고급 디저트보다 달콤하고 황홀합니다.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산책길.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색깔이 얼마나 붉은지, 스치고 지나가는 저녁 바람의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친구와 마주 앉아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대화가 얼마나 가슴을 벅차게 하는지. 이전에는 시시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금화 한 잎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시소를 기분 좋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뇌는 순수하고 예민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채워야만 행복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결핍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워내야만 채울 수 있고 배고파야만 진짜 맛을 알 수 있으며 고통을 마주해야만 진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쾌락을 좇는 쥐스 로의 발판에서 이제 그만 손을 떼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짜 아름다움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누워보세요. 그 낯설고 고요한 지루함 속에서 여러분의 뇌는 서서히 망가진 저울의 0점을 맞추며 가장 평화롭고 온전한 나를 되찾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과 클로징. 알고리즘의 노예인가? 내 삶의 주인인가? 자, 이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 속 시소가 망가진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천재 해커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수십조 원의 자본을 가진 거대 IT 기업들이 24시간 내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시소를 어떻게 하면 고장낼 수 있을까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력을 훔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시선을 한 번 더 고정할 때마다, 스크롤을 한 번 더 내릴 때마다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뇌가 가장 취약한 약점, 도파민을 무자비하게 해킹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붉은색 알림 배지, 화면을 아래로 당겼다 놓을 때 핑글 돌며 새로 고침되는 애니메이션, 끝나지 않고 무한으로 재생되는 숏폼 영상들. 이 모든 기술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완벽하게 똑같은 심리학적 원리로 설계된 디지털 마약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스마트폰을 켠다고 믿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앱을 켜는 순간부터 무엇을 볼지,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는 이미 알고리즘이 결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는 다람쥐에 불과합니다. 노화란 무엇입니까? 육체가 병드는 것도 노화지만 진정한 의미의 노화는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싸구려 쾌락에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뇌의 노화입니다. 이제 도둑맞은 운전대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노예에서 벗어나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연된 만족감, 느림의 미학을 사랑하라.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지연된 만족감, 딜레이드 그래터포케이션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지금 당장 라이트 나우를 외칩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30분 만에 음식이 배달되고 궁금한 것은 1초 만에 검색되며 10초만 지루해도 화면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은 절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근육이 생기고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어야 진짜 친구가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기다림과 수고로움이라는 시간의 비용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상 속에 의도적인 아날로그의 마찰력을 만들어 보세요. 배달 앱을 지우고 직접 장을 봐서 도마에 칼질을 해보세요. 음식이 완성되기까지 1시간 동안 화구 앞에서 기다리며 냄새를 맡고 땀을 흘려보세요. 가만히 누워서 남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소비하는 대신 서툰 솜씨라도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나만의 것을 생산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바람을 맞으며 두 다리로 걸어보세요. 이 모든 느림과 번거로움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 빼앗겼던 우리의 오감을 다시 깨우고 싸구려 도파민에 절어있던 뇌를 해독하는 가장 숭고한 치료 과정입니다. 결과가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묵묵히 그 과정을 견뎌내는 힘, 기다릴 줄 아는 뇌. 그 뇌를 가진 사람은 어떤 자극이나 유혹 앞에서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속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평안하십니까? 1화에서 우리는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2화에서 염증의 불길을 잡고 3화에서 뇌를 씻어내는 수면을 배웠습니다. 이후 14화의 생명의 숨결을 지나 오늘 15화 도파민의 시소까지 우리는 인체의 가장 깊은 바닥부터 마음과 영혼의 영역까지 탐험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 밸런스입니다. 인간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질 때 반드시 병이 듭니다. 너무 많이 먹는 과잉 영양, 너무 적게 움직이는 근육 감소, 너무 춥지 않고 너무 덥지 않은 편안함 중독, 너무 많은 자극을 쫓는 도파민 중독. 우리를 병들게 하고 늙게 만든 범인은 다름 아닌 이 끔찍한 불균형이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이 망가진 시소의 수평을 맞추는 치열한 작업입니다. 비워내기 위해 공복을 견디고 근육을 채우기 위해 땀의 고통을 기꺼이 껴안으며 진짜 행복을 위해 가짜 쾌락의 스위치를 끄는 용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파민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내일을 꿈꾸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생명의 불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그 불꽃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속의 숨은 알고리즘인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 눈을 감고 내 마음속의 낡은 시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시소는 고통 쪽으로 잔뜩 곤두박질 친 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쪽에 건강한 고통과 충만한 평온을 얹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더 이상 쾌락의 러닝머신 위에서 숨차게 달리지 마십시오. 플러그를 뽑고 화면을 끄고 진짜 세상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눈앞에는 픽셀로 이루어진 가짜 세상보다 100만 배는 더 아름답고 경이로운 당신의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남기지만 열정과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혼의 주름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알고리즘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멈출 수 있는 존엄하고 완전한 주인의 삶이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늙지 않는 몸과 마음의 비밀을 찾아 함께 여행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조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이상 AI 건강 스튜디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AI 건강 스튜디오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쉽고 명확하게 확실한 근거로 전달합니다. AI 건강 스튜디오와 함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